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7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조금 더 꽉 찬 느낌인데요. 먼저 우리 최동석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피처 컨설팅의 우리 유정식 대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한 분 오셨죠. 우리 유정식 대표께서 직접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예, 연희동 한쌤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국민TV 방송 장악에 나서셨죠. 먹어버리려고요. 예, 혼자 다 드시고요. 예. 근데 오늘 한쌤은 무슨 얘기 해주실 건가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내가 오늘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좋으신 분들이고 또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겠죠? 네. 유 대표님 오늘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잠깐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덜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을 하게 된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이 경영토크의 순위를 한번 높여보고 있다. 지금 현재 한 50위권 바깥에 있는데 한 20위권 안쪽으로 좀 올려보고 싶다. 이게 좀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런 꼼수가 있었군요. 예. 굉장히 너무 솔직하셔서 네.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사전에 안 하고. 예. 예. 그런 게 있었구나. 예.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정말. 우리 순위 높이려고 그런 작전을 썼구나. 그렇죠. 왕부담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제가 일요일마다 원고를 쓰는데 그게 좀 버거워서 한 주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3번째 목적은 개인적으로 한쌤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이유가 다 사심이네요. 그런가요? 예, 유 대표님의 사심이네요. 그래서 1타 3피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 한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 음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 믿고 싶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예.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연희동 한쌤과 함께 오늘 경영토크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유정식, 최동석 유정식이죠. 제가 유 대표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죄송해요, 최 이사님. 마음에 있던 사심이 나와버렸네요. 예. 이미 알고 있어요. 예. 훨씬 친절한 남자 유정식 대표님 좋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우리 연희동 한 선생님께서 사실은, 국민TV에서 항상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저희 끌림에서 많은 분들의 이렇게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분이거든요. 네. 예. 우리 경영토크 하면은 항상 직장인 분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의 고충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저희가 왜 굉장히 조금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좋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좀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줄 때인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께 오늘 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늘 그러셨듯.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잘 정리하셨네요. 예. 사실 제가 모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참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도적인 이야기만 좀 했잖아요. 경영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 이 경영자의 실수, 착각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이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사들이나 동료들과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갖다가 어루만져줄 어떤 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껏 애써보겠습니다. 네. 한쌤 여기서 고정을 꽤 차셔도 괜찮아요. 잘하셔서. 게을러서. 제가 양보해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정식 대표님이 항상 순위에 목을 매시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 여기 보니까 보리문디 한샘의 목소리는 너무 야해. 그래요. 방송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네요. 죄송합니다. 경영에도 한샘의 깊이 있는 내공이 필요할 듯합니다. 찌잘찌다. 찌짤찌다.
지금 그 직장인들 분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댓글로 각자의 고민을 한번 올려주시면 한쌤께서 이제 나름대로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유 대표님한테 제일 먼저 질문이 들어왔네요. 한쌤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인상. 그리고 한쌤님의 경영 상태는 첫눈에 알 수 있나요? 이건 뭔가요? 예. 첫인상이요? 글쎄요. 아주 제가 듣던 대로 아름다우신 분이 있으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만큼이나 섹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꼭 계셔주세요. 넙죽 받으시네요. 그럼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가 보니까 경영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일단 현찰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안 내도 되는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 따위 내지 않아도 되는 극소수자입니다. 굉장히 부러운 직자시는구나. 예. 뭐 일종 1인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네. 종교인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네. 이런 뭐 점이나 상담 뭐 이런데 뭐 어디든 끼면 어떻습니까? 세금 안 내면 장땡이죠. 네. 네. 일단은 최 이사님께서는 항상 댓글을 많이 보셨습니까? 네. 오늘 댓글 읽어주는 남자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남자로 오늘 하겠습니다. 예.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민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방송을 들어보니까 직업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예. 바꿨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많은 걸 해야 했어요. 예. 혹시 카운트를 해보셨습니까? 한 18개 지나간 다음부터 안 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던데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전용관 시인분하고 잠시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둘이서 계속 전문 용어를 했습니다. 여기 하반기가 어떻고 가배는 털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공사장에서 쓰는 용어를 아냐고 그러길래 근처에서 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게 뭐냐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열심히 살려고 한 건 아닌데 다양한 직업을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됐네요. 예. 혹시 그렇게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는 있으세요? 잘린 거죠. 잘린 건가요? 네. 오래 버틸 수 없는 성격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주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갖기는 했었는데요. 한 10번쯤 직업을 바꿨을 때쯤 제 패턴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패턴이 뭐냐면 저는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일이요? 역할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랜드의 외식 사업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이게 크게 남들이 알만한 기업,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무슨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 그런 방판도 언니들 찾아다니면서 파는 방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외식 사업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일했었고, 음악 잡지사에서도 일했었고 많은 곳에서 일했는데 항상 역할은 상담과 가까운 일들을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거기에 오는 고객분들 상담을 하고 있고 오너들 되실 분들 교육이나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외식 사업에서 컴플레인 주로 해결 위주로 많이 뛰고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 부서가나 저 부서가나 항상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상담 역할을 늘 하고 있었고 또 사실은 직장이 끝나면 제 개인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타로 상담을 또 투잡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또 이 투잡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냥 직업이다가 아니고 그 역할만 나중에 따로 보면 어디든 가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다운 직장이었었던 게 마지막이 이제 저도 이제 병원 경영을 해보겠다고 도전을 해서 이제 아시는 의사분들과 함께 병원을 차렸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환자 상담, 직원 상담, 원장들 상담, 물론 병원은 되게 잘 됐지만 이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이제 의사랑 같이 일한 거였죠. 상당히 개인적인 집단의 산유물이신 분들이라 이게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게 상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환자 상담까지 쭉 결국엔 제가
오른손잡이거나 왼손잡이면 가장 잘 쓰는 손을 계속 활용하게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역할이 그 윤곽이 드러나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내가 굳이 엄한 데 가서 이 역할을 하느니 이 역할에 더 집중하고 거기를 더 좀 세련되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나한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장 생활을 이제 관두고, 예. 2잡, 3잡 뜨는 거를 이제 좀 관두고, 이제 상담만 고스란히 갖고 나와서 그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하지만 방송을 해도 또 상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개그 방송 하고 싶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신데, 보통 우리가 직장을 많이 바꾸는 사람들을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 사람은 뭐, 부적응자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이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두려움이 아니고 그런 네. 위협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받았고, 네. 저보다도 주변에서 그걸 더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다음 직장이 과연 있을까,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어릴 때는 하긴 했는데, 주변에서 그게 너무 문제라는 식의 지적이나 비난이나 비판을 많이 들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낼 때마다 이 화려한 경력을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될지. 네. 정말 학력 위조는 있지만 이력 위조가 너무 힘들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모아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력서를 낼 때 네. 그 담당자 상담하시는 분이 항상 물어보죠. 인사 담당자가 왜 이렇게 직업을 많이 바꿨느냐. 네. 도대체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없느냐. 그럴 때 부적응자가 아닌가. 근데 보시다시피 인상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갖가지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 생각보다 한 직장에서 오래 계시는 분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3번, 4번 정도는 이직을 하는데 그 숫자만 들어도 대부분 직장인들은 3, 4번이면 대단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직에 대해서 좀 발작적 증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근데 어느 부서건 어떤 분야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직이나 분야를 바꾸는 거는 오히려 더 되게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경력의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부적응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이 필요한 데에 어디든 스스럼 없이 투입되고 적용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융합이 되면 정말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고 일관돼야 되고 그 강박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가 평생 다닌 직장이 어디 있어요. 네. 10년 다니기도 버거운데 오히려 거기 단절된 상태에서 더 움직일 수 없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직장인들 상담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그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직 관련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 이 직장 항상 저는 얘기 드릴 때 3년 이상 다닐 거라고 상상도 기대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더 이상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자기한테 맞게 다니다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가 생기면 그걸로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열어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 지금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좋은 회사 있느냐, 회사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직을 할 때 어떤 본인이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 많이 이제 이직하셨으니까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네. 이직을 상담하러 올 때 제일 큰 문제는 릴레이션십이에요. 네. 돈 문제도 아니고 근무 조건도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다 이직을 원하는 게 1순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만 해주면 다 다닐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한 3개월은 다닐 수 있으려나? 근데 뭐 상사가 싫거나 뭐 동료가 싫거나 이 분위기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이 압박하는 이 관계성의 분위기가 날 힘들게 하거나 이럴 때 이직을 제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바로 이 관계성이라는 게 너무 많이 강조되고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직을 원한 분한테 그 릴레이션십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 있죠.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지를 알려주면 사실 이직률은 많이 떨어져요. 이직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접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직도 더럽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이직을 했다가 똑같은 문제에 다시 봉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 때문에 이직했다가 또 역시나 그 회사에서 또 그런 문제 있고. 예. 예.
근데 이게 이직도 일종의 습관이 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이 사람한테 근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근데 대부분 그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장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거에 자기가 잘 알게 되면요. 왜 일을 많이 맡겨줘서도 열받지만 일이 없어도 화나고, 또 제가 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업무 분장이 잘못된 것 같고, 역할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심, 질투, 감정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각자가 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할에 포커싱을 해주고 그걸 설명을 잘하면 네. 쓸데없는 고민이나 감정 상할 일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죠. 예. 그러시군요. 예, 최 이사님 혹시 지금 댓글요? 예, 들어왔나요? 댓글 하나, 네. 여기 올드 패션. 네. 그 상사나 동료 간의 의례적인 인사나 악수가 아직도 부자연스러워요. 예. 이분은 그러면 이제 그런 직장에서 예의 지키는 것,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이 안 들었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 수줍어서 그런가? 수줍어서?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례적인 인사나 악수가 아직도 부자연스러워요라고 하시는데, 예. 저도 문화나가 안아주세요. 그럼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 뭐, 예. 한쌤 뭐 안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 저 되게 아직도 부자연스럽거든요. 오글거리죠.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남자가 안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직장 상사나, 그러니까 즉,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네. 조금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요. 관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조직은 뭐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같이 뭐 교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때 꼭 하는 게 뭐 포스트잇 붙여서 뭐 행복한 하루 뭐 안녕하세요 반가 뭐 이러고 뭐 손잡고 뭐 수건 돌릴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걸 강요하는 분위기가 대단히 좋다라는 추상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작은 어떤 조직일수록 그 관계를 너무 강조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이 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명 좀 내향성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싫은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 자체 거리감을 두지 못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워낙 조직이 뭐 긍정적이고 밝고 또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다 모아놓고 뭐 과자 놓고 뭐 얘기하게 하고 뭐 그 뭐 불만 있으면 말해봐. 말하겠어요. 뭐 악수나 직장 상사랑 악수하고 포옹할 일이 뭐 이렇게 있겠어요? 그걸 강요받으니까 그런 의례적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자기가 적응 못하는 건데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정색을 하고 안 하면요. 왕따가 되실 건데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지실 거예요. 결국 이런 거 의례적이긴 하지만 조금 편안하게 그 자리를 이렇게 좀 거부할 수 있는 자기 자신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내쫓긴다. 그럼 할 수 없죠.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올드 패션님의 이 말을 들으니까 저 생각도 나나요. 제 생각도 이제 원래 제가 사실 그런 별로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직장에서 회식하거나 뭐 어디 산에 가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산에 안 갔다가 굉장히 나중에 욕을 먹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그건? 싫어하는데도 이제 해야 한다. 그러죠. 네. 저는 이제 아예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입사한 다음날 안 가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예. 애시당초. 네. 쟤는 약간 뭐 이런 스타일하고 찍히는 게 낫지 어중간하면 더 욕먹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편하셨나요? 편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이제 계속 쟤는 부적응자다. 예. 조직에서 이렇게 좀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술 같이 안 먹으니까 괜히 밉다 이거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승진이나 이런 거 기대 안 하고 사시면 돼요. 네. 대신 개인적으로 창조적인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부적응자들이 어쩌면 딴 길 찾아서 더 잘 사는 타입 많이 봤거든요. 이분 역시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유 대표님은 지금 직원들 있잖아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한테 회식이나 뭐 산에 가자, 워크숍 이런 거 강요 안 하시겠네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먼저 원하죠. 그들이 먼저 원하면 제가 이제 따라서 하는 편이죠. 제가 먼저 이렇게 술 먹자? 전혀 없습니다. 예, 그들이 원하면 응해주시기는 하시나요, 네, 이제는? 응해주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뭐 이제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는 쪽으로. 예.
근데 워낙에 조직이 그런 걸 강요한다면 안 맞는 분은 거기 계속 계실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조직에서 너무나 이제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이런 걸 좀 기대하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분위기 굉장히 조직 문화가 건강한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약간 가시적이지 않은가.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 같아서 피곤하더라고요. 예. 뭐 조직문화팀이라고 그런 데가 있는데. 예. 맨날 그런 데서 그런 걸 만들어요. 예, 뭐 이벤트하고 생일 저기 챙겨주고. 네. 뭐 예. 가족 모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가족끼리 또 유대 관계도 하게 하고. 그렇죠. 뭐 저는 굉장히 그런 가족들을 참가시키는 뭐 체육대회라든지 이벤트 한다 그러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오글거려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네. 예. 또 뭐 다른 가식적이죠. 네. 행사가 이런 거 하는 보면 네. 무슨 이제 사장이 나와서 호프데이 한다고 호프 네. 맥주 같이 마시고 같이 노래 부르고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직원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네. 포장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전부 이게 포장지만 화려하게 꾸미지 실제로 내용 들어가면 다 고급 과자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고급 과자라고 쓴 과자치고 고급 과자 봤어요? 없잖아, 다. 네. 질소가 제일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아주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포장은 누굴 위해서 할까요? 모르겠어요. 보통 오너거든요. 그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고. 오너요? 예. 예, 오너들이 일단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게 잘 굴러가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이벤트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호통치죠. 왜 보고서를 이따위로 썼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회식하잖아요. 네. 그럼 회식하면 자기가 앉는 자리가 딱 있어요. 그죠? 상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딱 이렇게 그 좌우로 배치를 해서 앉고 폭탄주 마시고 그리고 2차 가서 노래방 가가지고 대한민국 어깨 동무해가지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고서 우리는 이제 단결하고 우리는 다 커뮤니케이션 잘 됐고 우리가 다 남이야. 그러고선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드시 있어요. 이제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업인지 이게 재능인지 본능인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그렇죠. 잘 맞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 사시더라고요. 그것은 뭐 이게 뭐죠? 이거 찰찰이 치는 거죠. 템버린 치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잘 이제 본인이 눈에 띄게 그렇죠. 놀면 잘 놀아야 돼요. 그렇죠. 그 넥타이 풀러서 어깨에다 머리에다 묶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이 공식이 있어요. 내가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그런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요. 직원들하고 회식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고요.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아유 싫어하죠. 저는 인기 있는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딜 가도 저는 인기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 저는 경영자는 인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를 끄는 거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왜 인기를 끌어요? 그렇죠. 경영과 인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리더라고 하면 또 5만 가지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같이 양쪽에 덧붙이잖아요. 따뜻함과 열정과 냉정을 같이 놔야 되고, 무슨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렇게 서로 말도 안 되는 극과 극의. 따뜻한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자유와 안정처럼 그런 걸 같이 붙여서 그런 인간, 괴물 같은 리더십을 만드니까 본인들도 원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회식비로 돈 쓰고 이러는 걸.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쪽에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원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지 일반적으로 세상에 저 밖에 쓸데없는 정답이 있다고들 다들 너무 생각을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회식 문제인데요. 지금 회식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자기 돈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회식의 이점이죠. 법인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법인카드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서 이게 강남에 가면 전부 그 술집들이 법인카드로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법인카드를 금지시키면 강남의 술집들의 거의 90%는 다 문 닫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는 법인카드가 있긴 있어요. 뭐 야식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법인카드는 이제 사용 지침이 있어가지고요. 일체 쓸 수 없도록 접대비 쓰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장관급이나 돼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 지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도 10,000원에 한해서 인당 먹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안 되겠네요. 국민TV한테 밥 얻으려면 장관 해야 됩니까? 장관을 해야 됩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좀 되는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TV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법인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000원에 한해서 인당. 네.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네, 일단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건 회식 계속 얘기 말씀하시는데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라는 게 이쪽으로만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게 힘들고 자기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도 있지만 사실 그걸 또 반대 입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환영하고 잘 이용하고 또는 뭐 가난한 친구들한테는 삼겹살 한 번 먹는 게 또 대단한 영양 보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법인카드니까 내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또 오락 시간도 될 수 있고 이게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는 나라는 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결국 그게 뭐와 대칭적으로 가야 되냐면 역할이 업무 분장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여기까지 내일 저기까지 너일이라는 게 없고 일을 많이 하는 팔자를 가진 애는 계속 일만 많이 하고 아닌 애는 계속 땡땡이 치고 하는데 결국 자기 역할을 서로 이해하면 관계도 좋아진다라기보다 쓸모없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오늘 근데 댓글을 보니까요. 우리 한 선생님 한쌤이라고 부르시는군요. 한쌤. 네, 한쌤이라고 부르는군요. 야, 근데 뭐 전부 다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한쌤을 잘 아시네.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동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참, 큰일 났네. 유명하지는 않은데,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요즘 되게 행복해요. 아, 그러시구나. 좋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얼굴인가요? 네, 맞아요. 이사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아니, 저는 되게 존경받는 인상이세요. 힘들어요. 인기는 저는. 모르겠고. 인기는 없고요. 존경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요새 한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문화라서 오늘 웃음을 많이 참는 것 같은데요. 존중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손님 한 분이 더 들어오시면은 또 여러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정말 많이 참고 있습니다. 입을 막고 웃으시네요, 아주. 네. 워낙에 박장대소 스타일이신데. 여기 보니까, 세상님 여기 지금 졸린 월요일, 이렇게 그분이 써주셨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요즘엔 부하 직원 때문에 사직하는 상사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 유행이 있겠지만요. 부하 직원과 잘 지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특히 강성인 직원들. 그것도 고민되시죠. 직원들이 이 관리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이제 따뜻한 카리스마 이렇게 좀 상반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근데 직원들이 이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본인들은 할 수 있을지 그게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팀장이나 이제 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리더십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팀장들이 회사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못 견디시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면 그 회사나 조직이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직원들 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갓 들어온 이렇게 20대, 30대 초반까지 정말 요즘 이런 애들이 있느냐, 개념이 없다, 얘네들 어떻게 컸는지, 가정교육이 안 돼 있다, 인사도 안 한다, 칼퇴근이다, 거기다가 앉아서 일도 제대로 안 한다,
뭐 나만 보면 밥만 사달라고 한다서부터 그리고 뭐 뻑하면 나가고 그 이직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사실 위에 분들이 요즘은 더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네. 예, 요즘 뭐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직장 내에서 위에 계신 분들 특히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가장 중간 관리자급인데 이 타입들은 그래도 수직 구조에서 순종하고 그걸 배우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쨌든 따라가는 타입들이었는데 강성이라고 했듯이 얘는 안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좋은 리더가 되는 것까지 하시려면 너무 힘드시고요. 네. 전 그냥 일관된 리더만 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냥 나쁜 역할만 하시든지 네. 아니면 뭐 근태만 잡으시든지 아니면 뭐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뭐 죽인다는 상사가 되시든지 아니면 난 다 좋아이든지 한쪽 면만 보여주셔야지 양쪽 면을 다 보여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애들이 혼란스럽고 네. 그리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욕먹기 더 쉽고 네.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대로 두고 배신당할 확률이 더 높으신 것 같아서 네.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어쩌면 윗분들도 거기에 되게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원 때는 이랬으니까 상사가 되면 이래야지. 많은 꿈을 갖고 올라가셨겠지만 여기 뭐 그런 뭐 이상가족 만나게 하러 나온 거 아니시니까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 일관되게 하고 사실 상벌이 확실할 때 아랫사람들 특히 이렇게 어린애들은 아니 어린애들이 아니죠. 직장의 예. 그 부하들은 인재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럴 때 확실하게 혼낸다. 저 사람이 이럴 때 확실하게 상을 준다. 이것만 있으셔도 컨트롤은 아니지만 본인이 견디는 게 이렇게 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리자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욕 안 먹고 직원들한테 칭찬을 듣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그렇죠? 사람. 그럼 휴머니스트를 너무 지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휴머니스트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속으로 썩는 거죠. 그러니까 술 드시면 뭐 택시 아저씨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죠. 쌓인 게 많으니까. 또 집에 가서 또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더 사회 약자한테 더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 인사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들이 리더십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계속 훈련시키는데 사람이 그렇게 붕어빵 기계에 찍어 나오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다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재능이 있고 자기 그 성품이 있는데 다 다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 교과서에서 가르쳐주고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직장에서 리더십 코스를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한 쌤이 말씀하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면 되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질 않아요.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리라 상사가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가장 두려운 건 뭐냐.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직원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무시가 되고. 네? 그러다가 무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현재 지금 두려우냐. 우리 사회가 왜 두려우냐. 박근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무슨 결정을 내릴지 어디 가서 무슨 그 옷을 갈아입고 패션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 철권 통치를 할지 아니면 또 유화책을 쓸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사과할지 아니면 다시 이놈들 하면서 다시 손가락질을 할지 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두려운 거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납작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관들도 다 납작 엎드려 있고 새누리당 똑같이 납작 엎드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납작 엎드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작은 조직이든지 큰 조직이든지 국가 운영이든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본인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바쁘잖아요. 예, 따뜻한 카리스마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그분도 혼란이실 수 있어요. 네. 예. 한 번은 따뜻하게 보여줬다가 한 번은 또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가 지금 아마 그분도 멘탈은 너덜너덜 하실 거예요. 나름.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 정도인데. 네. 저도 이제 우리 저번에 KPI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대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아까 한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직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조직에서 직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몇 가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만 딱 규정을 줘서 그것을 이제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게 상당히 이 경영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사실 힘든 게요. 경영자가 지표를 우리 회사는 이것만 지킨다. 그런 게 있으면 명확하면 이 사람들도 명확해지는데요. 바로 그 오너조차도 명확하지가 않고 맞아요. 그들도 귀가 팔랑귀고 많은 오너들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저도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내 한마디에 이게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예. 왜 요즘 SK라든지 동양이라든지 보면 항상 배후에 뭔가 그런 예측을 일삼는 분들이 항상 뒤에 계시다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좌지우지를 한 해 만에는 야설처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왜 경영자들, 오너들은 왜 그러한 정말 그런 컨설팅도 받으시고 많은 통계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예측하실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측근이나 자기의 그런 가장 측근 또는 그런 점쟁이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이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완전히 내 거니까 자기가 잘 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거든요. 근데 운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는 충분한 무언가 노하우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걸 이끌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지표까지 만들 만한 성숙도는 아닌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아무리 날고 뛰는 인텔리전트들이 오셔도 여기 명확한 트랙이 어딘지 모를 때는 늘 궤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투사처럼 싸우지만 결국엔 돌멩이를 맞거나 아래에 어떤 집단 항명을 받거나 또 위에서 찍혀나가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고 자질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방향성을 못 찾아서 더 힘들어지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성공하는 노하우를 갖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2세, 3세들이잖아.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초반에 성공하셨던 분도 사실은 타이밍이 참 좋으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자기네들이 쌓은 노하우나 경험치에 대한 성숙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벌 그룹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적산 기업들 물려받아가지고 야마시 쳐서 지금까지 정치권하고 권력대에서 지금까지 불려온 거죠. 그러니까 야마시가 뭔가요, 이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저 그렇게 흉한 단어 모릅니다. 야마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법한 절차와 이런 걸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적산 기업들 알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이제 놓고 간 기업들 싸게 불화받은 거죠.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아부해서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받은 그런 기업을 키워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또 거기 밀착해가지고 특혜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키운 거죠. 그것이 자기들 힘으로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세, 3세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2세, 3세 분들도. 사실 1대1로 보시면 훌륭한 분들이고 잘 배우신 분들이고 인격도 좋아요. 문제는 그분들은 세상에 우리나라에 누구만 있다고 생각하냐면
동네 한 3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은 현대만 보고 현대는 삼성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 동네 몇 명 그 함께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만 신경 쓰지 다른 걸 신경 안 쓰시는 분일 뿐인 거죠. 네. 왜냐면 다 이게 내 거니까. 소유의 개념에서 시작하고 아까 그렇게 적정하진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물려받은 채로 이렇게 어떤 기형적으로 성장한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 어떤 자본가들이 쭉 이어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개개인이 회식 문화 뭐 또는 인간관계 또는 내가 직장에서 힘든 거 단순히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부 뭐 DNA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 자체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직장인들한테 지구의 종말이 오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안 느껴지실 거예요. 감이 안 오는데 너 이러다가 직장 못 가죠. 그러면 반드시 투표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궁금해요 님이 약간 도발적인 질문하셨네요. 유 대표님, 한쌤이 세금 안 내는 일로 돈 많이 버셨는데 이런 거 좋은 일인지 옳은 일인지 많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좋은 일, 옳은 일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예. 적법하다, 안 법하다가 아니고요. 네. 저는 좋아요. 그럼 된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기형적 그런, 어떤, 이 자본주의 세상에 또 기형적인 또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분이 뭐, 종교계 뭐 세금 문제, 세금 걷어야겠죠. 예, 근데 단순히 종교계에 세금을 걷는다, 안 걷는다, 뭐 이러한 문제를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종교계가 사회에 미치는 뭐 영향이나 그리고 또는 이렇게 현찰로 저만 현찰 받는 거 아닙니다. 기업도 현찰 많이 유도해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예. 카드 내면 10% 더 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저도 현찰이면 싸게 해주나요? 뭐 이게 연예인들 와서 DC 되나요? 이런 세상인데. 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우리도 세금 내죠. 예. 그냥, 난 그래도 국민의 하나니까 난 세금 내는 게 옳아. 이건 전 정직한 사태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걸 정직이라고 몰아가실 필요는 없고, 부정하다고 보실 필요도 없죠. 저도 동참할 수 있는 그 독일인가 유럽 쪽에는 그 창녀들도 네. 세금 냅니다. 세금 내고 그건 사대보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금 내고 어디서 뭐 받아야 돼요? 네. 네. 저 의료보험도 얹혀서 가는 판인데 저는 사회에서 뭘 보장받습니까? 그럼 저도 추철하게 내죠. 내가 노후에 보장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빠락빠락 현찰 모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상하게 한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자꾸 설득돼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요. 할 말을 있게 만드시네요. 저 문 밖을 나가면 이게 뭐지? 하고.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민을 날려버립니다. 고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은 고민이 아니세요. 예. 정말 요즘 너무 살기가 힘드시니까 저 직장 다니기 힘든데 뭐 커피숍 할까요? 전 백발백중입니다. 하면 망한다. 옛날엔 좀 가능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좀 살기 좋았던 때는 그쵸.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래 요때는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은 가능성이 너무 줄어들어서요. 한집건 하나씩 커피숍. 예. 안 하는 것 쪽으로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용하다 소리 듣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제가 헷갈려야 좋은 사회예요. 근데 잘 되고 안 되고가 너무 명확한 거는 볼장 다 봤다는 얘기인데, 나도 읽는데 왜 너가 모르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급한 이 어떤 욕심이나 또는 다급한 상황에서 못 읽어내죠. 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해야죠. 그래야 더 가능성도 있는 건데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사회죠. 여기 또 어떤 분이 그 수호천사짱 님이 저는 8번 일으키는데 이제 이력서 쓰기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사람이 이 부정자가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직장 가면
또다시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8번쯤이면요. 네.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패턴이 나올 때가 된 거거든요. 8개의 직장을 어디를 다녔다라고 소개하실 게 아니고 그 직장마다 내가 어떤 일에 주력했었고 어떤 결과를 냈었더에 주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이 하던 일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서를 있건 뭐 같은 인사팀에 있어도 같은 마케팅에 있어도 저는 마케팅 팀에 갈 때 홍보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홍보 이런 걸로 정말 마케팅 경력을 쌓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고객 상담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욕만 듣는 건데 컴플레인 이제 해결해드리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분도 같은 마케팅, 같은 인사팀, 총무팀에 있어도 본인이 제일 주력하고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다 오고 재밌어 하던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대충 해도 잘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이 8가지 직장에서 그 패턴이 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잡아내서 그거 한 줄 쓰시는 게 맞지 어디 다닌 거 이거 경력이 아니고요. 노하우도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거의 전문가입니다라고 할 만한 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력서를 쓰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게 강점이기 때문에 네. 이직을 한 게 아니고 그거에 포커싱을 하러 움직인 거죠. 네. 이런 분들 사실 좀 게릴라성 그 직장인이기 쉬워서 네. 긴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뭐 펼치는 신규거나 이런데 많이 이제 투여가 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런 분들인 경우 이직률이 되게 빠르거든요. 왜냐면 역할 자체가 네. 순발력도 높고 그런 것들을 빨리 뭐 스피디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런 관리 쪽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신 게 아니고 한마디로 용병처럼 잘 쓰이고 계셨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창조적인 직업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이런 분야에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다. 네. 특히 강하다. 그러면서 제가 심지어 8배는 직장 옮겨가면서 이 부분을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다 성공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 이번 직장에서는 얼마나 더 제가 잘 쓰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PR하면은 저 같아도 홀딱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뭐가 잘 되거나 이러는 건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이렇게 일단 누가 말 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고 정말 부적응자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상담을 많이 하세요? 이거 잘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상담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맙다 그러고 음식 잘못 먹고 컴플레인을 막 한 사람인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왠지 자기 고민을 얘기하려 뭐 그러시냐 요즘 힘드셔서 그랬구나 했더니 자기가 위안을 받았대요. 내가 뭘 했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결과가 계속 잘 나오고 그게 항상 이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고 그 학원 또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대신 잘하니까 좀 잘 되네? 그거에 주력하니까 결과는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좋아지던데요. 네. 예. 그럼 직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하다 말았는데요. 이 상사하고 혹은 동료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인간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다니기가 굉장히 괴롭다. 근데 회사는 다녀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이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그게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직장에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실례로 제 책상이 다른 데 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책상을 치워버렸어요? 어느 한편에 몰아놨는데 거기에 동네 그 회사에선 다 알만한 부적응자들이 3명이 모였더라고요. 저까지. 그냥 몰아놓은 거죠. 근데 서로 다 눈치가 너무 없는 애들이었어. 그래서 왜 우리 모였지? 이러고 주변에서 아무리 왕따를 시켜도 강건하게 다니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인간관계가 좋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 진짜 멘탈이 되게 헤비 멘탈이다, 강하다, 스테인레스다라고 하는데 저라고 사람이고 여자고 상당히 여리거든요. 마음도 눈물도 많고. 근데 상처받는 거가 제가 선택한 거라서 선처를 안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자식이랑 잘 지내려고 하고 저 자식이 날 사랑하고 저 자식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니까요. 진짜 저 사람이 날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가 있었어요. 제가 날 안 좋아해도 되라고 생각하니까 그닥 힘들어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넘기셔야 되냐면요. 막 어느 날 상사가 저한테 퍼붓죠. 동료가 저한테 되게 민하게 굴고 그럴 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힘든가 보다. 상사 또 깨졌나 보네. 생리 중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요즘 힘든가 보다. 근데 내가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내 문제예요.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연애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서 그래. 내가 클럽을 가야겠다. 아 내가 요즘 맛없는 걸 먹어서 화가 났나? 맛있는 걸 먹어야지. 요즘 내가 피곤한가? 잠시 멈춰서 나한테 시간을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많은 감정적 소모나 부딪힘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본적으로 서로 안 맞는 건 못 고쳐요. 네. 대신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만들거나 더 내가 상처받는 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이 상사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어디선가 보고 있다. 그 혼나는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이제 즐겨라.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한번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처를 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예, 좋은 방법인데 어렸을 때 많이 안 혼나 보셨죠? 많이 혼났죠. 정말요?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어디를 맞으셨어요? 때릴 데가 없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귀여우신 분을 부위와 상관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눈칫밥도 많이 먹었고요. 예. 근데 상당히 이렇게 얼굴도 온화하시고 편안하고 해서 그런 세파에 많은 저항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사실 알잖아요. 네.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신경 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의 말을 너무 열심히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놀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혼나면 막 1절, 2절, 3절 엄청 길어지고 그럴 때 동해물과 애국가를 불렀어요, 속으로. 아버지가 연설이 길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데 보통 1절에서 끝나면 행운인 거고 4절까지 가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건데 이 공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근데 또 그 앞에서 너무 느물느물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적정히 슬픈 얼굴하고 각 잡고 적정히 고개 끄덕여주고 그리고 직장에서 제일 나쁜 것도 급사과. 이거 왜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하는 것도 더러운 매너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잘못했군요. 뭔가 좀 바보인 척 하다가 그 사람이 가면 낭몰랑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 그 급사과하는 게 그지 않습니까? 입 닥치라고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됐거든? 네, 알아서 할게. 나 틀렸어. 오케이. 이러고 이게 뭐야. 사과도 아니고. 그 사람 나한테 감정 푸는 거라 적정히 좀 쓰레기통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하 직원한테 혼을 또 잘 내야 되는 것도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잘 혼낼 수 있을까요? 일단 안 혼내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혼내야 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야 됐을 때 어떤 상황이 가장 그래도 좀 나으시던가요? 혼낼 때요? 직장 상사가 나를 혼낼 때. 혼낼 때? 짧게 끝낼 때요. 짧게 끝낼 때. 그리고 외지가면 남이 좀 안 볼 때. 그렇죠. 그리고 퇴근 전에. 퇴근 전에. 좀 끝나고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지 말고. 짧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손을 내면 더 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야단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좋아지시던가요? 아니요, 전혀 이제. 저 인간 따로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다. 사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죠. 사람 쓰고 싶다고요? 육교 밑에 해결해줍니다. 이런 전화번호 막 외우고 막 이랬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쓰리라. 진짜 전화도 해봤어요. 패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저기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리고 어디로 어느 부를 어떻게 하는 것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만나자는데 무서워서 그건 또 못하겠더라고요. 전치 몇 주까지 딱 있나 보죠? 견적이. 딱 나해져 있고. 네. 오늘 대본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대본 한 번도 문화나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원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평소에? 예, 제가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저는 예, 그걸 넙죽 지금 받아서 쓰신 거고요. 예. 오늘 6시 오라고 해서 그거부터 좀 찔러르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영토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연희동 한 선생님까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다시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최 이사님, 유 대표님, 이사님 이제 댓글 그만 보시고요.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경영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